횡성 퇴비공장 인근 주민들이 국민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대책이 퇴비공장 인근에서 암이 집단적으로 발병한 전북 익산의 사례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주 갑선거구에선 이광재 등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의료 데이터의 상업적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심기준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의원이 곧바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원주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판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심기준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친분이 있는 사업가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600만 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심 의원은 사업가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사업가는 반대로 심 의원을 만나 돈을 줬다며 범행을 인정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업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심 의원은 재판 이후 억울함과는 별개로 총선 출마의 꿈을 접고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그 변호인과 상의해서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안타까워하는 분위기 속 심 의원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에 벌어질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선 안도하는 기색도 읽힙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심기준 의원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원주 갑선거구의 유력 후보가 낙마하면서 민주당 공천 대진표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광재 전 도지사의 등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재판 직후까지만 해도 심기준 의원은 입장 정리가 덜 된 느낌이었습니다. 총선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다른 그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개인적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며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또 원주 시민들과 당에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3년 동안 강원도와 원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로써 원주 갑선거군의 민주당 공천 경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권성중 지역위원장, 박우순 전 국회의원과 함께 예정됐던 3파전이 깨진 것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심기준 의원이 퇴장하자 지난해 말 사면된 이광재 전 도지사의 등판이 강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친분이 있던 심 의원의 낙마로 이 전 지사의 출마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전 지사는 춘천과 태백 영평정 그리고 원주 갑 출마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2차례 당선됐던 태백 영평정 선거구와 분구 문제를 안고 있는 춘천보다는 학창 시절을 보낸 원주 출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직자 사퇴 시한이 만료된 시점에서 원주 갑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자는 민주당 2명의 국가혁명 배당금당 신현상 예비후보가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원주 갑선거구에는 현역인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이에 맞서는 민주당 내 공천 경쟁이 심의원의 퇴장과 동시에 이광재라는 변수로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적 연구에만 사용할 수 있던 의료 데이터를 익명 처리된 상태로는 상업 목적으로도 사용할 길이 열린 만큼 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 같은 세부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축적해온 의료 관련 빅데이터인 메디비즈 플랫폼을 활용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집단 암 발병 이후 횡성의 퇴비공장 밀집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검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이것으론 부족하다며 국민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퇴비 공장과 인접한 횡성의 한 마을입니다. 현재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공장 가동 이후 10년 동안 9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8명이 사망했습니다. 환경부가 전북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퇴비 공장을 지목한 뒤 주민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실제로 횡성군이 주변 악취와 토양오염을 조사했더니 부지 경계에서 배출 허용 기준의 2배, 배출구에서는 1.3배를 초과한 복합 악취가 검출됐습니다. 토양오염은 22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이거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마을도 비료공장 부지 경계에서 배출 허용 기준의 6.6배에 달하는 악취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배출가스가 인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검사는 아니었습니다. 사후 조치도 과태료와 시설 개선 명령이 전부였습니다. 주민 건강조사도 일반적인 방문 이동진료 수준이어서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주민들은 건강 이상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며 건강검진 결과와 사망 진단서 등을 모아 국민 청원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진짜 사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더 상세히 조사해가지고 밝혀주셨으면. 횡성군은 퇴비 공장 주변 지하수 샘플을 채취해 수질오염 여부를 파악하고 공장 주변 고사목의 원인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말 그대로 실태 조사에 그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겨울 비로 개막이 미루어졌던 대관령 눈꽃 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28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눈꽃 팀 대항전과 대굴대굴 볼링, 얼음 골프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자작나무 숲길, 눈 터널 등 이색적인 공간들이 마련돼 놀이형 체험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 이튿날인 18일에는 올림픽 플라자에서 알몸 마라톤 대회인 2020 윈터런 인 평창도 개최되며 마라톤 참가자들은 눈꽃 축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대관령 눈꽃 축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원도의 연간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연간 강원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취업자 수는 총 81만 1,000명으로 지난 2018년보다 2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내 고용률도 62.3%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오르며 처음 집계됐던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고용시장은 주력 산업인 관광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업 취업자가 19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000명이 늘었습니다. 샘물 공장 운영을 막기 위해서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던 횡성 서원면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횡성 서원면 주민들은 지난 2015년 도지사를 상대로 샘물 공장 건립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구제역 매립지가 있어서 생수 공장이 적합하지 않고 지하수 부족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환경 영향 조사 절차가 적법하고 이익 침해 개연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귀농 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영농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이 영월에 조성됩니다. 마을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해서 만들어질 예정이며 올해 모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5곳에 들어섭니다. 조성을 원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에 비치된 사업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 빈집 사용 승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선 지원 후 추천 방식에 따라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 오후 2시 도교육청과 원주, 강릉, 춘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개인별로 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와 후기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내일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추가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29일부터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제39대 강원도 체육회장 취임식이 각급 기관단체장과 경기단체장, 체육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강원도 체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양희구 신임 강원도 체육회장은 초대 민선회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강원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 출신으로 올해 66살인 양희구 신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 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4일 선거를 통해 임기 3년의 민선 첫 체육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원주시가 설을 앞두고 선물 세트 과대 포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오늘부터 설 연휴 전날인 23일까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등 관내 대형 매장에서 판매되는 선물 세트를 대상으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기준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2009년 드림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라트비아 국적의 현역 선수가 오늘 용평 리조트에서 열린 알파인 스키 국제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